근데 이제 내가 머신을 쓰는 점주들도 다 만나봤고 결정했어. 결정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문제점이 있죠. 간판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돌출형으로 할 건지 아니면 아니면 그냥 그 천으로 할 건지 간판도 문제가 있죠. 그 다음에 CCTV는 4채널을 할 건지 5채널을 할 건지 3채널을 할 건지 이제 CCTV는 업체는 어떻게 할 건지 내가 CCTV 사서 달아야 될지 간판 CCTV 그 다음에 에어컨이 있죠. 에어컨은 내가 천정형을 해야 될지 이제 벽걸이로 해야 될지 그리고 도대체 내 평수에 비례해서 어떤 평형을 넣어야 될지 그리고 제일 중요하죠. 장은 또 어떤 사이즈를 해야 되고 어떤 기계에는 어떤 장을 짜야 되고 이 기계마다 장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장 사이즈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장은 인조 대리석을 놔야 될지 진짜 자연석을 넣어야 될지 밑에 나무는 MDF로 해야 될지 원목으로 해야 될지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아니 머신에서 기계가 가끔씩 새니까 물이 새니까 MDF는 안 되겠죠. 그러면 원목으로 해야 될까? 아니면 이걸 스텐으로 짜야 될지 뭔지 그 도면은 또 어디서 또 구하며 그 다음에 바닥은 어떤 재질로 해야 될지 디럭스로 해야 될지 데코로 해야 될지 타일로 해야 될지 에폭시를 해야 될지 폴리 타일을 해야 될지 그리고 벽면은 벽지를 해야 될지 시크 벽지를 해야 될지 아니면 나무로 돌려야 될지 아니면 페인트를 칠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에 천정형 천정은 그냥 텍스를 다 떼고 오픈을 해야 될지 아니면은 막아서 페인트를 칠할지 벽지를 바를지 등은 어떤 게 써야 될지 전기는 도대체 용량은 어느 정도 들어와야 될지 이 고려를 할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지금 무인 카페 체인이 많잖아요. 네이버 보면 많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집 주위에 혹은 내가 유튜브를 보니까 내가 거기 갔는데 너무 괜찮더라. 원두가 커피 맛이 맞더라. 그래서 나는 확신이 왔어. 나는 50개 브랜드가 있는데 여기서 이 브랜드를 무조건 해야 되겠어. 이렇게 내가 모든 데를 다 가봤어. 다 가봤는데 얘가 최고인 것 같아. 이러시면요. 그냥 거기 체인에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체인은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하고 머신하고 모든 게 다 정해져 있잖아요. 머신은 제조사에서 그 프랜차이즈에서 하든 가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뭔 차이냐면 그거예요.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 내가 하나 혹은 거기서 하냐. 그리고 프랜차이즈마다 또 요즘에는 경쟁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옛날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우리 간판을 쓰면 간판 CCTV 에어컨 인테리어 우리한테 해야 됩니다도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게 없어요. 요즘에는 무한 경쟁이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본인이 해도 되고 뭐 이런 그 풀어주는 데도 좀 있단 말이에요. 뭐 안 되는 데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걸 내가 한 업체를 정했어. 그러면 거기 전화해서 진행을 하면 돼요. 물론 프랜차이즈는 또 단점이 있겠죠. 뭐가 단점이냐? 총 오픈 비용이 좀 비싸겠죠. 아무래도 원스텝으로 다 해주니까. 그죠? 그러면, 그러면은, 지금에 유튜브 보니까, 첫 번째는 나우커피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픈하는 데 있던데, 그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했어요? 제가 다 코치를 해드리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어디 체인이 안 좋고, 어디 체인은 좋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장단점이 있어요. 다 장단점. 머신, 인테리어, 간판, CCTV 각각 분류를 나누면 요쪽 프랜차이즈는 요쪽이 강세고 얘는 좀 약하고 얘는 머신에서 좀 약하고 뭐 이게 다 장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개인으로 했을 때는 장점이 있죠. 장점이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내가 원하는 컨셉의 매장을 만들 수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단점이 뭐예요? 내가 아무래도 신경을 좀 더 써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드신 분들이 전화 오면요. 제가 그 코치를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점장이 알아서 뭐 프랜차이즈 정해줘 뭐 이렇게 하시는데 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근데 조금 내가 좀 젊고
아니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매장을 해서 그 프랜차이즈보다는 금액을 좀 작게 해서 오픈을 해서 솔직히 얘기를 제 영상을 봐도 뭐 얘기를 해봐도 이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무인 카페는요. 무인 카페에 대한 환상을 너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환상을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욕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옛날에 초창기 버전에 유튜브 보면요. 조회수 때문에 내리지 못했는데 제가 뭐 200 몇십만 원, 300 몇십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거는 다 그게 있습니다. 본인 매장 혹은 렌탈 안 했을 때 머신을 뭐 이런 게 있을 거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머신을 내가 사고 그 다음에 가게를 내가 안 가지고 있고 내가 임대를 해서 세를 나갔을 때 제가 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냥 무인 카페는 뭐 이게 모든 평균은 아닙니다. 제가 오픈한 310개 매장의 평균을 보아하니 다 떼고 이런 것 같아요. 그냥 100만 원, 150, 200인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은 큰 돈 아니잖아요. 왜냐? 아니 식당 가서 요즘 내가 김밥만 썰어도 230 주잖아요. 그리고 공장 가도 300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사님들 특히 가출산을 하신 분들 혹은 2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엄마한테 얘기해서 혹시 부모님한테 얘기해서 내 하나 차릴 건데 이거 어때요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볼 때 어떤 분들이 해야 되냐면 40대 후반부터 예? 만약에 내가 30대다 이러면요 20대는 할 필요 없어요. 20대는 이거 말고도 건설적인 걸 많이 하세요. 이거는 굉장히 그렇게 막 창조적인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20대는 내가 볼 때. 근데 30대도 하더라도 직장이 있어야 돼요. 자기 본잡이 있어야 돼요. 본잡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맞고 40대까지도 본잡이 있는데 우리 와이프가 애들이 좀 커서 좀 뭔가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식당이나 유인 카페나 뭔가를 하기는 좀 부담스럽다. 근데 투잡으로 우리가 알아보니 이게 일이 많이 없는 것 같고 다른 업에 비해서 출근하기 전에 한번 들러서 청소하고 재료 놓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나서 저녁 시간 때 한번 들러서 매장 정리 좀 하고 컵이나 좀 채우고 그 정도만 하면 되는 업이기 때문에 30대 40대면 투잡으로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망하더라도 뭐 물론 무인 카페가 망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가 거의 뭐 본인이 하니까 인건비 안 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월세를 200, 300, 400 이렇게 이런데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망할 수는 없어요. 망하는 집은 없어요. 근데 큰 돈은 안 된다는 거. 여기서 내가 좀 스타일이 좀 큰 돈을 벌고 싶고 뭐 이런 분들은 여기 오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분들도 하지 마세요. 제발. 지금 20대부터 이런 거 하면 큰일 나요. 큰일 나. 이게 제가 우려하는 그거예요. 20대 분들이 지금 다 안정적인 거 한다고 공무원 준비하죠. 제가 그걸 이해를 못 해요. 할 거 천재예요. 다 하고 공무원 연령 제한 없잖아요. 다 해보고 나중에 해도 돼요. 에? 아무것도 안 해보고 왜 공무원부터 해? 에? 공무원이 뭐 엄청나게 뭐 개혁적인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아닌데 왜 그 젊은 분들이 그 안정적인 걸부터 하려고 그래요? 또 산으로 갔는데 제발 20대 분들 패스 그리고 큰 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패스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기가 컸어. 애들도 좀 크고 시간도 좀 많이 남고 여가 시간도 많고 근데 이제 노는 것도 좀 지겹고 그리고 혹은 남편이 일하는데 내가 일이 없어. 뭔가를 하나 조금 매장을 하나 해보고 싶다. 근데 내가 식당이나 뭐 술집이나 뭐 노래방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투자비가 많이 안 들면서 일이 많이 그러니까 노동력이 많이 안 들어가는 일을 하고 싶다 하면 무인 카페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3부에서 계속 이어나갈게요.